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1월 31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 정상회담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요 뉴스로 다뤘던 메르켈 총리의 그리스 재정 주권 요구에 대해 반론이 상당히 제기되어 시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스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럽연합 예산위원회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메르켈 총리는 이날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가 사실상 재정 주권을 유럽연합에 넘겨야 한다는 독일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든든한 우군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메르켈 총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며 사르코지 대통령은 독일의 제안은 비합리적, 비민주적, 비효율적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메르켈 총리를 만나 반론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의 경제 회복은 그리스인들의 손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엄격하게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리스 부채 수준은 심각하며 그리스 정부가 더 대담한 조치를 도입해야 하며 민간 채권자들도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긴축 정책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쳤고 재정 주권 이양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 25개국이 신재정협약 가입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신재정협약은 유로존을 위한 구제금융기금을 1년 앞당겨 출범하는 한편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아는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만든 것입니다. 한편 체코가 영국과 함께 신재정협약 가입에 반대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목표했던 26개국의 가입 합의 승인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은 당초부터 협약 가입을 거부한 적이 있고 체코는 의회 승인 절차 등의 문제로 가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럽 정상회의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고용성장 대책도 핵심 안건이 됐습니다. 과거에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선 재정불량국의 구제금융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각국이 일자리 창출에 다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유럽연합 회원국은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220억 유로를 투입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건전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민간 채권단 손실 분담 내용입니다. 금일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가 민간 채권단 손실 분담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파파데모스 총리가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시간이 촉박하나 이번 주말까지 협상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2차 지원 협상과 관련해 트로이카가 추가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PSI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종결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유로화의 주요 이슈가 될 그리스 민간 채권단 합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정된 민간 채권단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2차 구제 금융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참여율에 따라 추후 일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 참여율이 95% 이상을 달성할 경우 소액 채권 보유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 없을 것이며 CDS 보장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95% 이상 참여할 경우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95% 이하의 참여율을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민간 투자자의 전방위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 상황에서 ECB 참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ECB가 부분적으로 참여할 경우 CDS 보장 지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부분적 디폴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시장 위기는 지속될 것이나 ECB 참여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와 반대로 ECB의 참여가 없을 경우 부분적인 디폴트 상황 가능성이 있으며 ECB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민간 채권단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2차 구제금융이 지원되는 경우와 지원이 안 될 경우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합의 실패에도 2차 구제금융이 지원된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며 민간 투자자는 그대로 손실을 볼 것입니다. 만약 2차 구제금융 합의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며 유로화 대신 기존 그리스 화폐를 다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 위기 확산이 심화되며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현재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 민간 채권단 합의를 통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이끌어내는 여부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현재 합의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리스의 재정은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기 호재로 인해 유로화 상승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엔화가 다시 개입 영역으로 들어와 있지만 일본 당국은 아직까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BNP 파리바가 전했습니다. 아즈미 재무상은 금일 또다시 경고 발언을 내놓았지만 BNP 파리바 측은 개입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7개국들로부터 비난과 지난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달러엔이 이전 개입 수준인 75.60 근처를 향해 하락한다고 해도 일본 재무성은 행동을 취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가 폭넓은 강세를 보이는데 환율이 75.0을 향해 하락할 경우 개입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2시 30분 캐나다의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0.2%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주식과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며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23시 35분에는 미국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그리고 미시간주에 걸친 구매 관리자 조사를 통해 기업 여건 및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50을 기준으로 상회할 경우 제조업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개선을 의미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63으로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미국 증시 강세와 유로화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4시에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중국 제조업 부분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지준율 인하가 잠시 보류되고 있지만 이 길 발표되는 PMI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지준율 인하 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국의 주택 지표와 PMI가 예상되고 있으며 22시 15분 ADP 고용 변화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